와. 시험들 잘 보셨어요? 뭐 잘 봐도 웃고 못 봐도 웃고. 네. 이제 7, 8월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좀 가볍게 좀 생각하세요. 너무 무겁게 생각하셔가지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아시세요? 민법 같은 경우는 한 문제를 이해하려면 1시간 정도는 거기 앉아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한 문제 가지고 한 2분, 3분 있다가 휙 앞으로 가버리고 그냥 빨리빨리 하다가 나중에 보면 다시 다 원위치해. 그러니까 한 문제를 이해하려면 뭐야? 책을 펴놓고 하루 종일 봐도 상관없어요. 틀린 게 항상 틀려요. 맞는 건 맨날 맞고 찍어도 맨날 맞는 건 맞고 틀리는 건 맨날 그거 찍어.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시험 볼 때 심사숙고해 가지고 찍은 것이 무의식 세계에 들어가 있어. 그걸 의식적으로 고쳐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7, 8월 달 또 너무 많은 거 하지 마시고 9월 달 가서 또 문제 무진장 푸니까 그날 뭐 한다? 틀린 지문은 가서 한 5문제 정도는 뭐 한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1번 들어갈게요. 1번은 복합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1번은 계속 낼 겁니다. 오늘은 정답이 몇 번이지만 5번이지만 다음 주는 바꿔서 지문을 낼 거란 얘기예요. 몇 번 문제? 문제 지문은 똑같아. 근데 밑에 1, 2, 3, 4, 5번이 뭐 한다? 바뀌어가면서 지문이 바뀔 거란 얘기예요. 그만큼 뭐 하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문제, 답을 외우지 말고 그 문제를만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자, 1번은 다른 거 아니죠. 정답은 몇 번? 5번이에요. 답을 외워서 5번 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바꿔낼 테니까 나중에 드러날 거예요. 자, 지문은 다른 게 아니죠. 갑하고 을하고 뭐 했습니까, 지금? 네? 자, 제곱미터당 얼마에? 98만 원에 매도했는데 잘못해서 계약세 얼마다? 89만 원. 그럼 갑이 원했던 건 얼마예요? 98만 원인데 얼마를 했다는 거죠? 89만 원 했다는 얘기죠. 그럼 또 이쪽에서 알았다 해서 얼마 했을까? 89만 원에 하지 않았을까요? 네? 이쪽 89만 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자, 그 엑스토지 시가가 제곱미터당 얼마나 올리자? 158만 원으로 폭등하자 갑이 병한테 토지를 또 팔았다는 얘기죠. 얼마에 팔았다는 얘기예요? 뭐 158만 원 팔았다는 얘기예요. 158만 원. 네, 그리고 아무 얘기가 없고 여기다 등기 넘겨줬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을은 등기 했어요, 안 했어요? 을은 등기된 상태가 아니죠. 그죠? 자, 이와 같은 경우에 자, 1번 질문. 을은 갑병 사이의 매매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 돼 있죠. 왜 취소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을이 갑병 사이 계약이 뭘 가지고? 사기다? 사기 아닌 것은 누구 문제예요? 갑하고 병의 문제지 을이 관여할 바가 아니죠. 사기는 누가 사기쳤을 때? 갑이 을을 사기했으면 이 계약 가지고 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취소의 문제지. 뭐 가격을 높게 팔았다 해가지고 을이 갑병 들어가서 취소란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질문은 맞아요, 틀려요? 네?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을은 이 계약의 취소라는 것은 당사자 문제지 을이 관여할 바가 아니죠. 그래서 1번 질문 맞고요. 두 번째, 갑과 을세 매매 계약은 특별한 사정입니다. 난 제곱미터당 얼마? 89만 원에 성립하죠. 뭐가 많아요? 아니 89만 원이 많잖아 이게. 그죠? 표시된 대로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그럼 2번 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연적 해석이라고 해요? 규범적 해석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의사와 뭐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을 때, 그죠? 여기에다 초점을 두면 무슨 해석이고, 표시에 초점을 두면 무슨 해석? 규범적 해석. 그럼 다음 주는 또지 뭐, 예? 규범적 해석에 의해서 또는 뭐요? 자연적 해석에서 이상한 말을 또 들이대겠네요. 다음 주. 자, 3번. 을은 병 명의로 술권 이전 등기 말소를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왜 없을까요? 이게 지금 부동산 이중 매매가 됐잖아, 지금. 근데 병이 무슨 말이 없어요? 적극 가담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뭐 한 사람이 임자예요. 매매는 먼저 했지만은 186조 등기를 누가 먼저 하냐에 따라서 소유자가 달라지죠. 따라서 무슨 가담이 없어서 적극 가담 없어서 소유자가 누구다? 병. 그럼 이제 을이 갑한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채무. 4번 불행 들어갔어. 이행 지체가 아니고 이행 불능을 문제 삼아서 최고 없이 뭐하고 법정 해지하고 원상회복하고 손해배상 문제로 들어가요. 다음 네 번째 질문. 만약 갑과 을이 제곱미터당 얼마로 합의했는데 98만. 네, 98만 원 합의했는데 계약세 89만 원으로 기재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이야기는 이거죠. 얼마에 합의했는데 98만 원에 뭐 했는데 합의했는데 계약세에다가 얼마라고 표시했다? 89만 원이라고 적었다는 얘기겠죠? 이게 뭘까? 이게 오표시 무의 원칙이야. XY는 알겠는데 이거 5천원이니까 또 이게 X가 아니 이게 뭐다? 오표시 무예요. 초점을 어디다 둬야 돼요? 98만 원에 둬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해석이 뭐다? 이게 자연적 해석이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해석이요? 자연적 해석입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 반일 갑의 배명에 뭐 했다? 적극 가담한 병으로부터 선의의 정의. 네, X토지를 뭐 했다? 취득했다. 그 얘기죠. 근데 병이 지금 무슨 가담 들어갔어요? 적극 가담 들어가면 이 매매 계약이 뭐가 되기 때문에 무효가 되죠. 2번 되죠.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 등기, 무효 등기? 무효 등기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건너간 정이 뭐라고요? 모르고 갔다는 얘기죠. 선의로 등기했다.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정답 몇 번? 5번. 그때 5번 쓰는 제목이 뭘까요? 아니, 5번 쓰는 제목. 5번 제목. 제목이 떠올라야 돼요. 다 아는 내용이야. 절무. 무슨 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 1번에 무슨 얘기가 섞여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죠? 예? 사기 얘기죠. 두 번째 질문은 뭐에 관한 얘기고? 네? 네. 규범적 해석을 물어본 겁니다. 무슨 해석이요? 또 세 번째 질문은 뭐예요? 이중 매매는, 그죠? 이중 매매는 사적 자치 원칙상 뭐하다? 유효하다라는 얘기를 끄집어냈죠. 네 번째 질문은 무슨 해석 얘기한 거예요? 네,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 얘기했죠. 다섯 번째는 뭐예요? 네, 절대적 뭐예요? 무효를 얘기했습니다. 무슨 무효요? 네, 그러면 복합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례 문제로서 5문제짜리라는 얘기예요. 몇 문제짜리? 그럼 어떻게 지문을 장난치더라도 답을 뭐 한다? 끄집어 내야 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복합적인 또 낼 겁니다. 계속 낼 거야. 아셨어요? 단 계속 바꿔서 냅니다. 1, 2, 3, 4 문제 바뀌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절대적 무효라는 얘기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총칙 판이 몇 개가 있어요? 1편, 총칙은 판을 깔아놓고 해야 되겠죠? 당사자, 상대방이 뭐다?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 가질 것.
약정 문제 생기면 단독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 착오, 그 다음 뭐예요? 사기, 강박이죠? 그 다음에 효력이 생긴다가 뭐 들어가야 돼요? 확정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타당성 있죠? 앞으로 이 착오 나올 때마다 항상 뭘 떠올라? 오표시 무효를 떠올리셔야 돼요. 아셨어요? 네. 자, 문제 2번 갑니다. 2번은 불공, 정한이 아니네. 오타예요. 뭐라고? 전환이에요. 네? 그러면 3번 지문이 이해가 될 거야. 3번 지문이 뭐죠? 무효행위의 전환 법리가 뭐한다? 적용된다. 104조는 소속이 어디일까요? 네? 네. 여기 타당성이 들어가 있어요. 타당성에는 두 개가 들어가 있어. 103조 선풍기. 뭐라고요?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선풍기 무효가 있고요. 104조가 붙어 있어. 이게 조문은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는 103조 예시 규정이야. 근데 조문이 들어가 있는데 법 제목은 어떻게 돼 있다? 불공정한 무슨 행위? 법률 행위라고 돼 있어. 이것도 뭐예요? 무효야. 똑같이 타당성 무효예요. 네? 근데 이 선풍기 무효는 추후로 인정도 안 하고 전환도 원래 인정이 안 돼.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가. 근데 뭐는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추이는 안 되는데 갑자기 또 뭐예요? 전환된다는 판례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판례가 가격 조절해가지고 폭리로 안 만들게 되면 뭐가 된다? 전환이 인정되는 법리가 있으니까 문제 풀 때 여기 뭘 맨날 봐요? 불공 전환 뭐는 안 돼도 추인 안 돼도. 자, 그럼 거기 1번에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네? 여러분들 경매에서 폭리가 인정되면 그 경매는 문제 있는 거죠. 그리고 경매는 법률 행위가 아니에요. 187조를 얘기해 보세요. 187조를 얘기하세요. 시작. 상속, 공영, 징수, 판결, 경매, 기타. 그럼 경매는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법률 규정이지. 186조 법률 행위가 아니죠. 186조는 법률 행위고 187조는 법률 규정이죠. 그러니까 경매 통해서 폭리란 말이 나타나면 문제 있습니다. 아셨어요? 자, 두 번째, 무상계약에는 뭐 되지 않는다? 그러면 계약 종류 네 가지 얘기해 보세요. 힌트 드릴게. 조문에 있어. 네 단계. 전형, 비전형, 약정, 낙성, 요물, 효력이 생긴다. 갑의 채권은 을의 채무고 을의 채권은 갑의 채무죠. 무 두 개니까 뭐예요? 쌍무, 편무. 그 다음에 채무를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게 출출이야. 그게 유상, 무상 아니에요? 그러면 쌍무이면서 유상계약의 대표가 뭘까? 매매. 편무계약이면서 무상계약의 대표가 뭘까? 그게 증여야, 증여. 자, 증여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증여는 단독행위가 아니에요. 계약입니다. 그럼 증여는 무상이죠. 그러면 104조가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다른 말로 고친 말이 폭리행위예요. 무슨 행위요? 자, 폭리행위라는 것은 영어로 한다면은 기부하고 테이크가 그냥 차이가 아니고 뭐예요? 현저 차이. 그럼 매매는 기부엔 테이크가 들어가지만 증여는 뭐밖에 없어요. 증여는 기부만 있지 테이크가 없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 쓸 수 없다? 폭리란 말 쓸 수가 없어. 그럼 거기 1번, 2번 있죠? 그 1번, 2번을 재활용하면 뭐 한다고? 어차피 증여하고 뭐는 적용이 안 돼.
경매는 적용이 안 되거든. 증여하고 뭐 하고요? 경매는 몇 조 적용하지 않는다. 백사조를 뭐 하지 않는다.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잘 시험 문제 내지는 않지만 249조가 있어. 249조는 동산의 선의취득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동산의 무슨 취득? 네, 동산의 선의취득 가가지고 요거는 적용된다는 게 판례 태도. 잘 안 나와. 근데 어차피 뭐 하는 거? 재활용할 거니까 증여하고 뭐는? 경매는 총칙의 백사조 불공전환 법률에서 뭐 되지 않지만 적용되지 않지만 나중에 물권법 가면 동산의 선의취득이 있어요. 예? 거기서 재활용합니다. 적용된다는 거. 참고해 두세요. 자, 세 번째 지문은 얘기했고요. 네 번째, 법률 행위의 대리인에 의해서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궁박은 본인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궁박은 뭐라고요? 본인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경솔하고 뭐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그래서 뭐 경무대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청와대 옛 이름이 경무대래요. 청와대 옛 이름이 뭐라고? 경무대. 그래서 뭐 여기 궁박은 뭐다? 본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불공정 법률 행위의 판단한 시기는 무슨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네, 불균형 판정 시기는 언제일까? 불균형 판정 시기는 자, 법률 행위 시일까? 예? 이행기일까? 찍으세요. 네? 네, 법률 행위 시. 계약 당시를 기준 잡는다 그 얘기예요. 무슨 당시요? 자, 이거는 힘들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궁박 본인 이렇게 하시고 불균형은 법률 행위 시다 이렇게 가세요. 뭐라고요? 궁박은 뭐라고? 본인이고 여기 불균형은 뭐다? 법률 행위 시 비읍. 자, 그럼 거기 제가 정답은 4번인데 그 5번 가지고 한번 여기다가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갑이 을한테 돈을 대줍니다. 갑이 돈 3억 정도를 을한테 대주고 네 이름을 빌리시자 해서 명의신탁을 했어요. 뭐 했다? 그래서 돈 3억을 가지고 가서 뭡니까?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시겠어요? 병토지를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병등기가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자, 이때 계약 당시 이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모르는 게 뭐죠? 선입니다. 근데 계약 체결 후에 뭐한 후에? 체결 후에 명의신탁을 알게 됐어요. 아셨어요? 어쨌든 등기는 넘어갔습니다. 등기가 뭐였다고요? 넘어갔습니다. 이 등기 효력은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계약 체결 당시는 몰랐어. 근데 알고 나서 등기를 넘겨줬어. 네? 자, 이게 이 등기가 이거로 생각하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고 별거 없어. 그냥 기준만 바꾸시면 돼. 어디가 기준이면 여기가 기준이면 등기는 뭐다? 유효다라고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묻는 것에 대해서 갖고 딱 상관없어. 그냥 기준을 잘 잡으면 되는 거예요. 요걸 기준 잡으면 무효가 되겠죠? 선택하세요. 계약 당시야? 당시. 손 한번 기지개 한번 피세요. 기지개 한번 피시고 기지개 한번 피시라고 소리 한번 질르셔.
목 좀 돌려봐. 목 좀 천천히. 어젯밤에 뭐 했어요? 왜 이렇게 힘들이 없어? 자, 여기를 기준 잡으면 뭐로 가고? 유효로 얘기하면 되고, 여기 기준 잡으면 무효야. 그 별거 없어. 그러면 이게 유효일까 무효일까 또 싸움 났겠지. 에? 계약 당시는 몰랐지만 알 때는 뭐다 알고 넘겨줬다는 얘기예요. 싸움 붙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병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토지를 넘겨줬는데 에? 이건 3억인데 지금 현재 만약에 시가가 만약에 30억이 됐어. 얼마가 되면 30억 됐어. 그러면 병은 뭐 가지고 시비할 것 같아? 아니 병 뭐 시비할 것 같아요? 내가 알고 넘겨줬다. 그러니까 이 등기는 무슨 등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3억 팔았는데 거지같이 3천만 원 됐어. 그 뭐지 않을까? 여기가 기준이다. 이렇게 가지 않을까? 민법은 다른 거 없어요. 둘이 싸우면서 네가 이겼다 졌다 그거 판단할 때 기준을 잘 들이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겼지. 그럼 다툼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느 때를 기준 잡아야 돼? 예? 계약. 이것도 이해가 안 되면 여기다가 통정해 볼게. 뭐 했다고요? 통정은 2번이야. 갑하고 을은 뭐다고요? 무효야 무효. 병한테 팔았어요. 계약 당시에는 병이 뭐다? 선이야. 뭐라고? 근데 을이 병한테 팔아먹고 넘겨놓고 며칠 뒤에 전화해가지고 이상한 소리 합니다. 내가 무시무시한 얘기 하나 해줄게. 이거 통정이었다. 그럼 병이 알게 돼 모르게 돼? 알게 돼요. 그럼 병은 선의로 봐야 돼 악의로 봐야 돼? 네? 왜요? 계약 체결 시 아니 문제가 생기면 어느 때를 기준 잡아야 돼? 법률 행위 당시를 잡아서 뭐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야기야. 또 계약 당시에 매매했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계약 체결 후 그 물건이 범죄 행위로 취득된 사실을 알게 됐어. 네? 알게 됐으면 여기가 기준이면 선풍기 무효가 되는 거야. 무슨 무효? 근데 계약 당시를 기준 잡으면 아니 그건 나중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 풀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디가 기준이다?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 잡아 한다는 얘기야. 다 같은 얘기인데 다 쪼개 가지고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다 늘어놓으니까 여러분들은 뭐야? 헷갈리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막 해마 까먹고 해다가 까먹고 이걸 자꾸 널리지 말고 뭐 한다 이렇게 통합해서 세트로 만들어서 연습하는 연습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이 100분을 주게 되면 한 60분 정도 지나면 머리가 어떻게 돼?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있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뭐다? 글씨다. 해놓고 읽으면서 그렇다 안 그렇다 그 연습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디가 기준이다? 계약 체결 당시가 뭐다? 기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 5번 지문 보충 설명드린 겁니다. 문제가 발생했다. 기준은 어디다? 계약 당시. 그러면 갑이 을한테 을이 예뻐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네? 이 아파트 줄게. 예? 그러니까 을이 뭐라 그래요? 고맙다. 증여 계약이 이루어졌죠. 그걸 정지조건부 증여 계약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시험 봐가지고 합격 발표 날 전날 밤에 건물이 호라당 탔어. 예? 그러면 이 계약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A점 때 합격하면 아파트 준다라고 증여 계약을 했어요. 근데 합격하기 전날 밤 건물이 호라당 탔어. 네?
이 계약은 원시적 불능일까요? 후발적 불능일까요? 어디가 기준? 아니 기준이 그렇게 시험기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꼭 합격하기 전날 밤 그러니까 또 뭐해 또? 일부러 그렇게 문장 꾸민다니까? 어디가 기준이야? 그럼 언제 계약했어? 증여한다고 약속한 날짜 있잖아. 그럼 합격의 기준이면 전이고 증여 기준이면 후 아니야? 어디가 기준? 증여. 그러니까 무슨 불능이야? 후발적 불능이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원불 후불도 어디가 기준? 그래서 모든 얘기가 공통적인 얘기야 그 얘기야. 어떤 문제 가지고 서로 네가 옳다 그럴 때는 어디가 기준? 계약 체결 당시. 그걸 멋있게 표현한 말이 법률 행위시라고 하는 거야. 법률 뭐라고요? 행위시. 2번은 정답이 4번이었습니다. 궁박은 누구다? 본인. 경설 무경험은 대리인 경무대. 네, 104조는 한 문제 내기 딱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적법성하고 타당성 있죠? 그거 두 개 가지고 한 문제 정도가 거론됩니다. 근데 지금 판례가 좀 많아서 여러분들 머리가 아픈 것 뿐이야. 자, 3번 갑니다. 권리의 원시 취득이 되는 것. 뭐 내용을 다 아셔야지 답할 수 있겠죠? 정답은 4번. 유실물 소유권 취득이란 말이 있죠? 자, 유실물에 비교되는 게 뭐냐면 무주물. 무슨 물? 그 금속 탐지 동호회가 있어요. 금속 탐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밤만 되면 이 해수욕장 가가지고 밤마다 모래사장을 막 뒤집니다. 특히 철 지난 다음에 여름철 한동안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서 거기다 떨어뜨린 물건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찾아가지고 뭐예요? 어떤 사람이 또 자랑하죠. 금, 은, 뭐 이렇게 시계 이런 거 찾아가지고 뭐야? 자기들끼리 자랑을 해요. 어떤 사람이 거기 상당한 금을 모았나 봐. 해수욕장 돌아다니면서 밤마다 뭐예요? 그게 취미야. 그렇고 이렇게 진열해놓고 나서 필요한 사람 팔겠다고. 딱 광고 냈다가 경찰서에서 이게 오라고 해가지고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왜 조사를 받을까? 해수욕장에서 그 여름 내내 놀고 갔던 사람들이 거기 놓고 간 물건들은 무주물일까 유실물일까? 유실물입니다. 근데 금속 탐석 거기는 뭐라고 해 그걸? 자기가 주인 없는 물건 주운 거 착각합니다. 무주물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스스로 다 자기가 뭐 한 거야? 자기 죄를 자기가 다 뭐야? 스스로 다 뭐야 본 거야 지금? 나열한 거야. 그러니까 가끔 SNS 자기 올린 글이 자기가 뭐가 돼버려 그게. 자기 자백 완전 해버릴 수가 있어요. 아시세요? 그러니까 무주물이 아니고 뭐기 때문에 유실물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뭐 해야 돼요? 신고해서 6개월 동안 주인이 안 나타나면 그때 소유권 취득하는 거야. 이 취득은 그럼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네, 법률 행위, 법률 규정. 법률 행위는 자기들끼리 원해서 하는 게 법률 행위고 법률 규정은 저들 원든 원하지 않든 조문에 의해서 강제로 가는 게 법률 규정이야. 그러니까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원해서 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법률 행위가 아니고 뭐다? 법률 규정이고 승계가 아니고 뭐다? 원시 취득에 해당합니다. 자, 1번 지상권 설정은 원시 취득이 아닌 뭐고? 승계. 승계인데 이전적이 아니고 뭐다? 설정적. 쓰면 뭐합니까? 쓰면 뭐해? 가서 하지도 않을 거. 그냥 제가 하는 소리예요. 원시의 반대말은 뭐다? 승계.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쓰면 다 쓰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가 생략하면서 수업을 해버려요. 왜? 하면 또 그게 또 중요한 줄 알고 또 뭐야?
그것도 달리 들잖아요. 지금 아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시험장 들어가 가능해요. 아시세요? 그러니까 거기 승계는 뭐가 있다? 이전적과 뭐가 있다? 설정적이 있는데 설정적 승계. 지상권 설정은 재산상속은 뭐예요? 원시가 아니고 승계. 설정 아니고 이전적이고 그 다음 뭐죠? 특정이 아니고 포괄. 이건 원숭이 설특보. 원승이 설특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시, 승계, 이전, 설정. 이전은 특정, 포괄이니까 원숭이, 설특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얘기해 본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무허가 건물 매수는 매매니까 뭐예요? 원시 아니고 승계 들어가서 설정 아니고 이전이고 포괄이 아니고 특정. 진짜 하고 싶으면 그렇게 연습을 하고 아니면 그냥 없애버려. 시험 나오면 그냥 틀려버리겠다고 가정을 해버려. 근데 안 틀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욕심쟁이지. 40개 다 맞으려고 욕심내서 공부했다가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버려야지 삽니다. 자, 5번째 채권을 뭐 했다? 양도했죠. 그럼 이건 뭘까요? 승계가 되겠죠. 그죠? 또 승계에서 양도하면 없어지는 거니까 설정 아니고 이전될 것이고 또 찍어서 간 거니까 포괄 아니고 뭘 거다? 특정일 것이다. 자, 3번은 정답이 4번. 다음 4번째 지문은 이중매매. 적극 가담이죠. 무슨 가담이요? 그러면 이 이중매매 적극 가담 나오면 10가지 판 깔아놓고 뭘 기억해야 돼요? 능, 단통, 작사, 확가, 적타 해놓고 10가지 중에서 타당성 관련된 문제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서 타당성 할 때는 여러분들 제가 맨날 했던 얘기가 뭘 떠올렸습니까? 적법성, 타당성 할 때는 비교하는 거. 허가지역, 중생등기와 적극가담, 이중매매. 네, 그럼 거기 1번 지문은 갑병세 매매계약은 유하면 안 되죠. 무슨 가담 들어갔기 때문에 적극가담 들어가면 무효. 2번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2번 쓰면 안 됩니다. 강행 법규 반해서 무효다. 아니야. 적법성 할 때 법이 뭐의 약자예요? 법. 이게 강행 법규 할 때 법이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면 이중 매매는 어디 문제예요? 적극 가담 이중 매매는 어디서 놀아라? 이때 가장 대표가 무슨지요? 허가지역 무슨 등기 아니면 유효 이면 무효. 적극 가담 아니면 유효. 적극 가담이면 무효. 똑같은 무효지만 소속이 다르죠. 구별한 이유는 타당성 영역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야. 그럼 10가지를 놓고서 여러분들이 자꾸 여기다가 영역을 표시해 가면서 연습하면 계속 뭐한다? 이 10가지에 계속 붙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10가지 중에서 불법 원인급여이다 아니다 할 때는 뭐예요? 여기만 불법 원인급여야. 나머지 영역은 뭐가 아니다? 출발이 2번인 게 어느 거예요? 출발 2번. 여기잖아, 여기. 출발 몇 번? 2번. 출발 몇 번? 이건 출발이 2번이고, 출발이 이건 몇 번이고? 3번이죠. 다음에 전체 놓고서 불법 원인 급여이다 할 때는 어디가? 여기만 무슨 급여가 되고? 그럼 또 다시 또 그리면 전부 다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죠. 특히 통정에서 자꾸 시비 걸 거야. 통정의 표시는 불법 원인 급여이다. 아니죠. 이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2번 지문 쓰면 안 됩니다. 강행 법규할 때 법은 능능, 단통, 착사, 확가, 적법성 할 때 그 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법.
강행 법규는 적법성할 때 강행 법규 아시겠습니까? 그걸 좀 쉽게 또 강행 규정이라고도 하지요. 그죠? 그러면 공법은 임의법규예요? 강행법규예요? 강행법규죠. 강행법규인데 단속법규가 있고 효력법규가 있죠. 공법이 단속법규면 처벌받지만 사법상 계약은 유효하고 효력법규는 사법상 계약도 무효가 되겠죠. 그래서 2번 쓰면 안 됩니다. 3번 병의 소유권은 불법 원인급여이지만 갑은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논리가 안 맞잖아요. 무슨 급여가 되면? 공격할 수가 없는 게 불법 원인급여인데 논리 무순이죠. 네 번째 질문, 을은 병에 대해서 소유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번하고 4번은 직접 할 수 있다는 얘기고 5번은 대리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시험 볼 때 판례, 태도 모를 때 할 때는 직접이란 단어보다는 대위 쓰는 게 맞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4번, 5번 이렇게 같이 내지 않습니다. 하나만 내거든요, 보통. 직접이 아니고 뭐다? 대위. 네. 4번은 결국은 1번에 소속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1번 문제 있잖아요. 같은 소속이지 뭐. 이중 매매가 단순한 거죠. 자, 5번. 취득시효이란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뭐에 해당하는 걸까? 무슨 취득? 원시 취득입니다. 이 원시 취득은 다른 뜻은 아니고요. 시효가 완성되기 전, 뭐가 되기 전? 완성되기 전 갑 등기에 혹시 저당권 등기가 붙은 경우 뭐가 붙었다? 그러니까 갑이 등기가 돼 있고 을이 계속 뭐하고 있는데 점유를 하고 있는데 갑이 대출을 받았다 이야기예요. 채권이 있어서 여기 뭐가 붙었다? 저당권 등기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한 5억짜리예요. 어쨌든 뭐 붙거나 말거나 을이 취득시효가 뭐가 됐을 때 완성돼서 가서 을이 뭐 한다? 등기했을 때 뭐 되기 전? 완성되기 전 이 저당권 등기는 삭제되고 깨끗하게 오는 걸까? 이거 안고 가는 걸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 갑으로부터 이 소유권 넘겨받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게 법률 행위가 아니고 법률 규정이죠. 그죠? 이게 승계면 안고 가는 거고 원시면 삭제되고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좋아요? 원시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례는 뭐다? 뭐가 아니고 승계가 아니고 뭐다? 원시이기 때문에 완성 전 저당권은 뭐 한다? 삭제되고 간다. 이게 뭐다? 원시 취득입니다. 승계는 뭐 할 것이고? 안고 갑니다. 나중에 취득시에서 그런 문제가 나올 것이다. 네, 그래서 3번에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 6번. 다음 중 승계 취득인 것도 있습니다. 승계 취득의 반대말은 뭐죠? 1번. 매매계약에서 채권 취득했다. 원시일까? 승계일까? 원시입니다. 매매가 승계인데. 채권 취득은 뭐예요? 매도인의 뭡니까? 재산권, 채권을 이어받은 건 아니죠. 을이 처음으로 뭐 한 거야? 취득한 거야. 근데 이제 매매계약에서 소유권 취득은 승계 취득이고 매매계약에서 각자 채권 취득은 무슨 취득이고 원시고 매매계약에서 나중에 뭐 취득하는 거? 소유권 취득은 무슨 취득? 승계 취득. 근데 달랑 매매만 나왔으면 승계 취득이야. 결과를 보는 거기 때문에. 다음 2번. 선의 취득은 원시 취득. 이게 동산 선의 취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설정해서 저당권 취득했죠? 설정적 승계니까 뭐예요? 승계 취득이죠. 정답 몇 번? 3번.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시효취득은 원시. 자의 출산으로 인한 친권 취득도 무슨 취득? 원시가 되겠죠. 그래서 6번은 정답이 몇 번? 3번. 7번, 다음 연결 중 틀린 거 2번 정답. 권리의 특정 승계는 상속은 특정 승계가 아니죠. 상속은 뭐예요? 포괄 승계입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가겠습니다. 8번은 체킹해 두세요. 네, 설정적 승계. 설정적 승계는 여러분들이 제한 물건 설정을 기억할 것. 무슨 물건? 제한 물건 설정. 물건 분류가 됩니까? 점유권 뺀 나머지는 본권. 본권은 다시 소유권하고 제한 물건. 그러니까 소유권에다가 제한 물건을 설정하면 소유자의 권리가 사라집니까? 제한받습니까? 그러니까 존속하면서 제한받는 게 뭐다? 설정적 승계. 그래서 8번은 1번 지문. 전주 소유권이 뭐하면서? 보유되면서 전주에 의해서 후주 지상권이 뭐가 되는 것? 승계되는 것. 그래서 이전적 승계하고 뭐다? 설정적 승계. 대표적 예가 뭐냐면 임차권 양도와 전대입니다. 자, 임차권을 누구한테 주었다? 을한테 줬다. 자, 을이 이 임차권 가지고 양도를 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당연히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자, 을의 임차권은 사라질까 존속할까? 네? 존속할까 소멸할까? 네, 존속이 아니고 뭐예요? 소멸하죠. 그러니까 이제 임대차는 누구하고 누끼 노는 거예요? 갑하고 병서에서 연결하는 거죠. 완전 탈대. 자, 임차권 전대를 했다 이야기. 뭐 했다고요? 을의 임차권은 존속일까 소멸일까? 존속하죠? 존속하면서 제한을 받겠네. 그래서 임차권 양도는 사라지면서 가는 거니까 이전적 승계. 뭔 승계? 전대는 을의 임차권이 존속하면서 제한을 받으니까 뭐예요? 설정적 승계. 따라서 차임은 릴레이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병하고 을. 갑하고 누구예요? 을. 이 관계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전적하고 뭐 있을 때 설정적 할 때 임차권 양도하고 전대로 기억하면 다시 여기 가서 한 문제 맞힐 가능성이 높아져. 갑의 권리가 사라지면서 완전히 가는 게 뭐고? 이전적이고 갑의 권리는 존속하면서 제한받는 게 뭐다? 설정적. 그러니까 임차권 양도하고 뭐예요? 전대 있죠? 그걸 기억해 놓고 나중에 저기서 이제 한 문제 기다리시면 좋아. 그래서 여러분들 뭐 원숭이 설특보 해가지고 거기에 이전적하고 뭐하고 설정적 할 때 임차권 양도하고 뭐하고 전대 이쪽을 보시면 될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 뭐 이전적 설정적 가지고 뭐 여러 문제 나올 이유가 없어요. 아시세요? 자, 9번입니다. 권리변동 원인에 대한 기술적 의사통지에 해당하는 것. 의사통지라고 돼 있죠? 정답은 3번. 묵건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뭐 있어요? 최고. 이건 이제 법률 행위하고 준법률 행위 할 때 나오는 얘기예요. 자, 뭐로 인해서 권리가 변동할 수 있을까? 법률 행위로 인해서 권리가 뭐한다? 변동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률 행위도 있고 아닌 것도 있거든요. 나눌 때는 기준이 별이야. 별이 뭘까? 그래서 별 볼 일이 있는 것들, 없는 것들. 그래서 법률행위 아닌 것 중에서 법률행위에 가장 가까운 것이 준법률행위야. 무슨 행위요? 준법률행위. 네. 그래서 준법률이 나올 때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거라는 것만 기억해. 최고. 뭐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사 통지라고 그래요. 무슨 통지요? 그래서 뭐 옛날에는 돈벌이는 의사가 최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적도 있어요. 거기 최고 꼭 하나 기억하십니다. 9번 몇 번? 3번. 오늘 또 시험 보고서 입맛이 딱 가시는 분도 있을 거야. 이게 뭔 문제가 왜 이랬을까? 예? 실제 시험에서는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근데 한번 전체를 한번 훑어보는 과정이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점수 좋은 사람은 좋은데 안 된 사람은 뭐예요? 실망하지 마세요. 네, 언제 웃어야 돼요? 아니야, 합격자 날 웃어야 돼. 지금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9번은 3번, 10번은 1번. 맨날 청락 의사표시, 승락 의사표시. 그죠? 나머지 2, 3, 4, 5는 전부 다 짝퉁이야. 준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들이야. 특히 거기 최고나 이행 청구나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최고, 독촉 있죠? 정답 몇 번? 1번. 11번은 정답은 5번. 준법률행위 중 의사통지, 무슨 통지, 관념 통지에 대해서는 대략한 유추 적용 안 된다고 그랬죠? 유추 적용해도 뭐다? 좋다. 그러니까 지금 9번, 10번, 11번은 전부 다 준법률행위 문제예요. 무슨 문제요? 그러니까 준법률행위 중 가장 법률행위에 근접한 것이 의사통지 최고가 가장 근접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볼 때 여러분들 최고 들어간 파트는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무권 대리에서 최고 나오죠. 네? 총칙. 그 다음에 3편 채권 법정 해지에서 최고 나오지. 이행 지체는 상당 기간 정에서 최고. 이행 불능은 최고 없이 바로 들어가잖아. 또 그 중간에 정기행위라는 것이 있어요. 예식장 화환 주문. 그런 경우는 제때 안 갖다 주면 굳이 뭐 할 필요가 없어. 최고할 필요는 없겠지.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법정 해제 모두 나온다. 최고 나오니까 법정 해제도 40문제 항상 어딘가 있어. 어떤 문제라든 40문제 속에는 무권 대리가 있고 항상 법정 해제가 있어. 근데 이 법정 해제를 언제 발견해요,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1번부터 풀어요? 41번부터 풀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왜 꼭 1번부터 풀어야 돼? 41번부터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1번부터 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 이렇게 가가지고 70번 해서 이제 71번부터 80번까지 있잖아요. 이 뒷부분에 계약법이, 주로 계약법이 담겨져 있어. 그러니까 앞에서 힘 다 빼고 뭐야? 기진, 맥진 해가지고 여기 풀라고 딱 하면 감독관이 10분 남았대. 그러니까 여기 한번 읽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뭐 한다? 찍어대는 거야. 그래서 항상 힘들어하는 거야, 여기서. 그렇게 시험 봐도 합격되는 경우도 있고 하나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41번부터 읽으면 80번까지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학교 나중에 풀어도 되잖아. 고정관념 박혀가지고 여기서 푸니까 어떻게 돼요? 계산하다가 머리 두들기면서 계산하다가 41번 딱 넘어오는 순간부터 계산 문제가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해요. 계산기 두들긴 소리가 막 머릿속에 들려. 그 문제 풀으니까 머리가 어지러운 거예요. 순서도 따라 달라집니다. 네. 9번부터 11번까지가 준법률 행위 최고 하나 기억해 두기. 다음 12번은 임대차에서 임차권이 발생했다. 그럼 임대차도 뭐예요? 약정해서 효력이 생기겠죠? 그러면 거기서 5번 지금 보시면 임대차는 뭐가 되고? 법률 요건이 되고 그 다음에 임차권 발생은 뭐예요? 법률 효과가 되겠죠?
법률 요건을 갖추면 일정한 뭐가 발생한다? 효과.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 아시겠죠? 12번은 5번. 다음 13번 다음 중 법률 행위가 아닌 것. 알 듯 모를 듯 하면서. 그죠? 그러면 1번 갑의 을한테 무상으로 방 하나 빌려주겠다고 약속했죠? 무상으로 빌려주겠다고 그랬죠? 이게 법률 용어로 사용대차입니다. 무슨 대차? 공짜로 빌려주겠다 그 얘기죠. 두 번째, 바닷속에 가라앉은 바늘 한 개를 건져주겠다고 한 약속. 이건 불능입니다. 뭐라고? 불능. 불능. 아시겠습니까? 세 번째, 친구 결혼식 하기 위해서 가끔 미리 많은 약속이 있죠. 이게 법률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냥 인간관계지. 뭐 아무런 효과 발생하지 않잖아. 그냥 뭐야 약속한 것 뿐이지 뭐 아무 문제 없어요. 네 번째 질문은 뭐죠? 3만 원 채무 대신 시가 5만 원씩 약속했죠? 이게 법률 용어로 대물변제. 무슨 변제? 대물변제. 다섯 번째, 가별에게 민법 시험 대신 쳐주고 얼마? 2만 원 받기로 한 약속. 불법 조건. 정답 몇 번? 3번. 네, 14번 법률행위 개념에 관한 옳은 거. 옳은 것. 정답은 5번. 몇 번? 법률행위란 의사표시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1번 지문은 의사표시 그 자체가 법률행위는 아니죠. 청약이 곧 계약이다 할 수는 없죠. 두 번째, 법률행위란 법률효과가 아니고 법률 요건이고요. 세 번째, 법률적 효과 가져오는 사실행위도 포함한다. 준법률행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실행위는 준법률행위 들어가요. 네 번째, 오로지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졌다? 아니죠.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죠. 혼인이라는 법률행위는 남녀 의사표시 플러스 혼인신고가 들어가야지 혼인이라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집니다. 짜장면에 짜장과 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모두 섞여 있어요. 가끔 뭐 계란도 올라가 있잖아. 오이도 올라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답 몇 번? 5번. 15번 다음 중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 정답은 1번. 유언이 상대방이 없어요? 있는 것 같은데 하도 없다 그러니까 없는 줄 알고 그냥 쓰기도 하죠. 다른 게 아니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누구한테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고 그 사람이라고 정해져 있을 때. 여러분 유언을 누구한테 하실 거예요? 내일 모레 죽어. 누구한테 할 거야? 고민해야 돼. 자식한테 할까 안 할까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언의 상대방은 누구한테 본인도 뭘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동의한다, 취소한다, 해제한다, 상계할 때는 누구한테 고민할 필요가 뭐요? 이미 정해져 있어. 그 사람이라고. 근데 유언의 상대방은 어디로 갈지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하긴 하지만 그래서 뭐다?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네, 거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 돌아옵시다.